자, 이번 시간에는 26번째 기출 유형인 집단조사와 온라인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집단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단체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거기서 이제 조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집단으로 조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뭐 경제적일 경우에 이 집단 조사를 사용하고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부생 때는 대학원생들이 수업 시간에 우르르 와요. 우르르 와가지고 요번에 연구 이런 저런 거 하니까 요 연구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설문지 받아가지고 인쇄된 거 받아가지고 무슨 방법 질문지법이죠. 다 받아 거기다 다 일일이 체크를 해요. 일일이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단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온라인 조사 지금처럼 하는 이제 온라인 조사라든지 설문지 그 구글 폼이나 아니면 네이버 그 폼으로 하는 설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언제 설문을 해요? 수업 시간에 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버스 타고 갈 때 하거나 아니면 게임하다가 한 문제 하고 또 게임하고 또 한 문제 하고 게임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소가 통제가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한 공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를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직이나 집단을 조사하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조사를 하던 대학원생들은 뭐예요? 교수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죠.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수업 시간에 일부를 할애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 그래서 교수님이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진행을 하는 거고, 오케이를 안 하면은 이제 진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 수업할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은 안 시켜줬어요. 그냥 안 시켜주고 와가지고 학부생들한테 발표를 해라. 뭐 그냥 와가지고 뭐 이거 조사니까 도와주세요. 짧게 한 5분 미만으로 그 얘기하고 그 조사를 실시를 하면은 학생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를 할 때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고 네가 프로포절 할 때처럼 학생들한테도 프로포절을 하면은 내 시간에 이제 설문지를 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 이제 안 오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오케이 정성이 갸륵하니 이제 조사를 하도록 유노하마 뭐 이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은 양해를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냥 와가지고 뭐 1,000원짜리 쿠폰 받고 설문지 하고 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도 날려먹고 뭐 얻어가는 게 없잖아요. 어쨌든 학부생들도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약간 악명이 좀 있긴 했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대학원생들한테. 자, 아무튼 집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응답자들과 상호작용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연구의 내적 그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기도 하고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하다가 뭐 서로서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집단을 나눠 갖고 설문지를 하는 거라고 하면은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은 강연장이나 이런 것들 빌려 갖고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 조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끼리 분명히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임의 추출을 통해 집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임의 추출이에요? 허락해 주신 뭐 대학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설문지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강의실에 찾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설문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것만 가능한 거예요? 허락해 주는 교수님의 수업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에타가 있어가지고 에타에다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이거 링크 좀 올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그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일면식도 없는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게 하니까 수업 시간 좀 할애해 줄 수 있나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거죠. 제가 학부 대학원생 석사 때까지만 해도 그 온라인 물론 그때도 온라인 플랫폼이 있긴 했어요. 플랫폼이 있긴 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뭐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그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오해 때문에 교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제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하고 어, 연구를 실시를 하고 있죠.
자, 온라인 조사, 이메일, SMS, 웹, 뭐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이용한 조사예요. 문자로 링크를 보내기도 하죠. 뭐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링크를 올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조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 인쇄를 해야 됐었어. 내가 인쇄를 다 하고 그 인쇄 비용만 해도 몇십만 원씩 했거든요. 인쇄를 하고 뭐 그걸 또 갖고 와가지고 뭐 시간도 들고 학생들한테 일일이 사은품 나눠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조사 기간을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로 편해요. 여러 가지로 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글 설문지나 뭐 네이버 설문지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한다고 할 때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라임 서베이 혹은 이제 서베이 몽키 뭐 이런 어떤 플랫폼 유료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자, 응답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메일로 뭐 이메일을 기입해라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응답을 확인할 수 있고 응답이 지연될 경우 응답 동료 같은 후속 조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응답을 하겠다고 먼저 받았어요. 응답을 하겠다고 먼저 받아가지고 한 200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사가 한 150명밖에 안 됐어. 그러면은 안 한 사람들한테 메일을 이제 보낼 수 있겠죠. 뭐 동료 같은 후속 조치가 가능하고. 근데 뭐 그런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뭐 못 하는 거예요. 표본수가 증가해도 조사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도 뭐 직접 이메일 설문지를 만들어 이메일이란다. 그 구글 폼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하는 거 돈 거의 안 들긴 하지만 어 패널 그 조사 업체들이 있어요. 패널 조사 업체들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설문 그 구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 비용이 들어가고 사람 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보상 주는 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셋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고 응답과 동시에 자료 분석을 위한 코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 설문지나 뭐 네이버 폼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누가 응답하면은 그게 엑셀 시트에 그냥 쭉 다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입력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어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조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고정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구글 폼 이용하는 거는 뭐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내 시간이 엄청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진 설문을 하기에는 조금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복잡한 설문 구조를 가졌을 경우에는 뭐 라임 서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서베이 몽키라든지 이런 유료 플랫폼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겐 조사를 당연히 인터넷 안 되는 데는 안 되죠.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응답자 통제가 어렵고 응답 회수율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하다가 한타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응답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타인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둘 다 안 되는 사람인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고 신분 확인이 어려워서 조사 등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에 뿌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이제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학부 때 온라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온라인 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게임 많이 하는 학생 내 친구 연구할 때 그 게임 커뮤니티에다가 링크랑 뭐 이런 설문지 같은 것들을 뿌렸어요. 뿌렸을 때 과연 물론 게임 커뮤니티에 뿌렸기 때문에 이게 어 게임 커뮤니티에 뿌렸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응답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사 대상 적격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설문지에 물어보는. 근데 응답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면은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조사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집단조사는 집단이 속한 조직을 연구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연구를 하는 게 집단조사예요. 요거는 이제 말 자체가 약간 좀 잘못된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집단으로 조사되면 주변 사람이 응답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 공간에 모아놓고 집단을 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어떤 그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단 조사를 승인한 조직 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집단에 속한 조직으로부터 적절한 협조가 있으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조사. 그러니까 허락을 쉽게 해주면은 나는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 같은 경우에도 집단 조사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석사 때 쓴 논문에서 보면은 초등학생에서 실험을 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거 아이들 연령이 어리니까 컴퓨터로 이제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붙어가지고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뭐가 있어요? 컴퓨터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실에다가 아이들을 싹 다 모아놓고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 다 프로그램 다 깔고 세팅을 다 해놓고 누구만 있으면 돼요. 앞에서 설명한 사람 한 명과 도와주는 사람 몇몇 명 있으면은 한 번 세션에 막 30명씩 이렇게 탁탁 쳐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제 허락을 해줬으면은 비용이나 시간, 내가 이제 내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열관 속성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 수집번. 비용이 저렴하다. 저렴한 걸로 따지면은 이제 가장 저렴한 건 뭐 온라인 조사 가장 저렴하죠. 조사 기간 짧고, 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조사밖에 없죠.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음성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림은 못하죠. 핸드폰도 전화잖아요. 뭐 요새는 이제 뭐 보이는 ARS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단 조사와 온라인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기출 유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